안녕하세요. MW 크래프트의 조문호입니다. 오늘은 이 우드 카빙의 그 이론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바로 깎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이론에 대해서 좀 알면은 그러면은 더 잘 깎을 수 있고 또 실패할 확률도 적고 또 안전하게 쉽게 깎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요 이론에 대해서 알면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이론이라고 해서 막 엄청 뭐 이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우드 카빙은 말 그대로 우드와 카빙으로 나뉘거든요. 우드는 뭐 나무인 건 뭐 다들 잘 아실 거고, 카빙은 뭔가 그 물체를 깎는 행위를 카빙이라고 하거든요. 그 깎는 대상이 이제 나무냐 아니면 뭐 과일이나 뭐 그런 음식이냐에 따라 우드 카빙이 되고 푸드 카빙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깎는 뭔가 뭐 나무를 깎든 뭐 음식을 깎든 뭐 그런 깎으려면 칼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,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나무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, 그래야지 좀 더 잘 깎을 수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 4타임 정도, 3타임이나 4타임 정도를 나무에 대해서 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칼에 대해서 한 타임이나 2타임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나무가 아무래도 좀 복잡해요. 이 안에 있는 나무의 결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은 타임을 하는데, 그래도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러면은 분명 뭐 작품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우선 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뭐 나무 그러면은 좀 많이 들어보셨던 뭐 단어가 나무결 아니면 나이테 뭐 이 정도,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나이테에 대해서, 이게 조금은 이 카빙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고 그 나무 제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,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 뭐 미리 말씀드릴 건, 제가 뭐 생물학자나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하는 그런 우드워커, 카펜터즈 뭐 이런 그런 목수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알지는 못합니다.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, 제가 10여 년간 이렇게 목공을 하면서 알게 된 지식과 또뭐 아무튼 그런 노하우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좀 가까이에서 잘 보이시나요? 뭐 제 얼굴은 안 나오겠지만 뒤로 갈까? 자, 요게 이제 나무인데, 나무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반을 쭉 위에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반을 쭉 쪼갠 그런 모습이잖아요. 이게 일단 여기에는 지금 나이테라고 보이진 않는데, 이 나이테는 나무에 1년마다 하나씩 생기는 그런 동심원, 그 원들을 보고 나이테라고 하는데, 그게 1년마다 생기기 때문에 그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해서 나이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,
생물학적으로는 나이테라는 이름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춘제, 추제가 있고 심제, 변제가 있는데, 심제, 변제는 뭐 나이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, 이 춘제, 추제가 이 나이테와 상관이 있는데, 춘제는 봄춘자를 써가지고 이 봄과 여름에 자라는 그때 자라는 부분, 그 영역을 보고 춘제라고 해요. 이때는 봄, 여름에는 막 빨리 자라고 막 그러잖아요. 뭐 다른 생물들도 막 이렇게 빨리 자라듯이 나무도 그때 급속하게 막 팽창을 해요.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이 영역도 좀 넓고요. 보시면은 좀 허연 부분이잖아요. 좀 누런 부분, 이 부분이 좀 넓고 이런데 좀 영역도 넓고, 그 다음에 좀 그 조직이 막 빨리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치밀하지는 못해요. 약간 좀 연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색상도 좀, 좀 연하고요. 그리고 추제는 가을, 겨울에 자라는 부분을 말하는데, 가을, 겨울에는 아무래도 성장이 더디고 막 움츠려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빨리 자라지 못해서 영역도 좁고요. 그 다음에 색도 좀 짙고,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서로 막 응집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조직이 좀 더 단단해요.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하드우드, 좀 단단한 나무, 그러니까 저 열대지방에서 나는, 남부지방에서 좀 따뜻한 지방에서 나는 나무가 좀 하드우드가 많은데, 하드우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. 아무튼 열대지방에 갈수록, 그리고 이 추운 지방에 오면은 올수록 이제 좀 소프트우드 경향이 많은데, 그쪽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죠. 특히 소나무가 제일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참나무, 전나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소나무 계열이잖아요. 그런 거에서 아주 크게 이런 구분이 확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심제, 변제라고 있고, 그 다음에 요 껍질, 수피가 있는데, 뭐 수피도 외수피, 내수피가 있고 뭐 이런데, 아무튼 수피, 껍질이 있다는 거. 그 심제는 아주 어릴 때 형성됐던 그런 나무고요.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곳이 변제입니다. 뭐 심제는 그 나무의 안쪽, 심 쪽에 있다고 해서 심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변제는 심제에 비해서 이제 색깔도 좀 약간 변해져 있고, 그 다음에 그 변형도 좀 잘 일어나요. 가공을 하다 보면은. 그래서 변제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싶은데, 아무튼 심제보다는 변제에서 나무의 변형도 그렇고 색상도 좀 더 심제보다는 연하고, 아무래도 이 자라난 지 생성된 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심제를 또 조금 더 나누자면은, 심제 중앙 부분에 보면은 심통이라고 있어요. 이 부분은 완전 초창기쯤에 이렇게 형성된 건데,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곳인데, 이게 심통 쪽은 썩어서 점점 막 으스러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그 나무 보시면은 산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뻥 비어 있는 그런 걸 보셨을 텐데, 그게 이제 심통입니다. 심통이 다 이제 막 썩어서, 워낙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썩어서 막 으스러지고 했던 그런 흔적이죠. 거기에 뭐 다람쥐도 살고 뭐 다른 동물들도 살고, 다람쥐는 딴 데 사나? 아무튼 뭐 동물들이 그 안에서 살고 하잖아요.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심제, 변제, 요게 제일 좀 잘 나타나는,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제일 잘 나타나는 나무가 월넛인데, 월넛, 호두나무죠. 우드 슬랩 테이블 같은 거, 이 원목을, 통나무를 이렇게 쭉 해서 만든 그런 테이블 있잖아요. 그 테이블에 보시면 이 중앙 쪽은 대부분의, 이렇게 가운데 쪽은 이 짙은 검붉은 색이라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월넛의 색깔 있잖아요. 그 색이 있는데, 양 끝에 보시면은 좀 좁은 부분 양쪽으로
좀 누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은 이제 변제가 되는 겁니다. 원롯은 그렇게 좀 확연하게 좀 나타나요. 이 구분이 확 돼요. 원롯도 그렇고 또 그렇게 되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, 근데 또 안 되는,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나는 나무도 있어요. 오크, 참나무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나는 나무죠. 그런 참나무는 그런 구분이 많이 안 돼요. 색상이 거의 비슷하고 뭐 그래요. 뭐 예, 그 정도까지 뭐 알아두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요게 저희 이모집에서 사과 농사를 하시는데, 그 사과나무를 장작을 한다고 이렇게 두었던 나무를 제가 좀 얻어왔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심통이 되고요. 이 정도까지가 심통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짙은 색 부분인 데까지가 심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색깔이 조금 연해졌다가 많이 연해진 이런 부분을 이제 변제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뒤에 이제는 껍질, 숲이, 내 숲이, 외 숲이 뭐 이렇게 있는데,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한 가지 좀 뭐 참고로 알려드리자면, 네, 요 면 있잖아요. 요 면은 마구리면이라고 해요. 마구리라고 하는데, 마구리의 사전적 의미는 몇 가지가 있던데, 그 중에 이제 물체의 양쪽 끝면을 마구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일본어인 줄 알았는데, 일본어거나 뭐 아무튼 지방 방언이 아니고 뭐죠? 아무튼 뭐 그런 건 줄 알았, 방언 맞나? 아무튼 뭐 그런 건 줄 알았,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, 근데 아니고 이게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말이더라고요. 이런 물체의 끝면, 나무에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면을 마구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원목을 이렇게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, 진짜 완전 원목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기준이 요 면이에요. 요런 면, 여기에 나이트가 이렇게 막 나타나 있고, 그 다음에 뭐 심재, 변재 뭐 이런 거 다 보이는데, 아무튼 나이트가 이렇게 확연히 보이잖아요.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, 제품을 구입하실 때, 요런 마구리 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제 없다면은 원목이 아닐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자세히 옆면을 이렇게 봤을 때 있다 하면은 거의 이거는 원목이 맞는 거고요. 근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 마구리를 살짝 아주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, 그래서 이 마구리가 있어야 되는 그 면 쪽에 싹 붙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기술 참 좋아져서 그래서 그렇게도 하던데,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고, 예, 아무튼 그거를 마구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좀 원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은,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요 마구리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엔드그레인이거든요. 엔드그레인 많이 들어보셨죠? 엔드그레인 도마. 예, 그래서 이 엔드그레인은 보통은 도마를 만들 때 요 면으로 많이 만들어요. 그냥 이거는 나무의 그냥 예, 결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요 옆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, 근데 엔드그레인 도마는 요 면을 사용해서 요 면이 이제 칼과 닿는, 우리가 넓게 볼 수 있는 그 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요 면은 저희가 좀 자주 이 나무가 쉽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. 요 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. 근데 요 면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따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가공을 하고 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
이 엔드그레인 도마는 손이 많이 가고 공정이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비싸지죠. 엔드그레인 도마가 조금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긴 해요. 그런데 워낙 예쁘고 독특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다는 거,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첫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하고, 지금 시간이 좀, 벌써 15분이 넘었는데, 요 다음 시간부터 이 결에 대해서 카빙을 하려면은 요 결을 확실히 잘 알아야 되는데,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꾸준히 이렇게 봐주시면은, 그러면은,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